네, 저는 이문동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이고요.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으로 찾아보는 것 정도인데요. 근데 사실 뭐 가는 곳 곳곳마다 다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평소에는 잘 검색을 해서 가거나 하진 않고 알고 있는 곳에 이동하기 좋은 곳으로 그냥 생각나는 곳으로 갈 때가 많아요. 이제 맘카페 같은 데는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맘카페를 이용하진 않고 그냥 이제 주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여기 좋다더라 이런 이제 입소문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비프지도라고 하는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 관련해서 안내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니까 지역마다 1층에 있고 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공간이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만든 앱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어플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, 또 육아에 관련해서도 이런 정보가 모아져 있는 어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일단은 현실상으로는 그런 이제 아이들의 이동권이나 뭐 유아차에 대한 이동 관련해서 정보가 모아져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각각 공간마다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잘 찾아보고 가진 않아요.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상황에 처했다기보다는 유아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저희를 이렇게 지나쳐서 발 빠르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동할 때 바쁘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유아차라는 것이 좁은 인도의 경우에는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,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공간인데 그럴 때 또 유아차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엔 방해가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분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느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근데 이제 워낙 여성들에게 더 뭐 사람들이 막대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,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아이들을 데리고 가다 보면 한마디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런 유아차로 인해서 내가 지나가기 불편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, 뭐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양말을 안 신고 있으면 애 춥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하고 간다든지, 그런 참견을 우리나라에 약간 참견하는 문화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여성들에게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소하게 겪은 적은 있는데, 뭔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어요. 이제 워낙 그런 참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차가 없어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육아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이제 육아를 하면서 여가도 즐기고, 그러니까 이동을 한다는, 이제 외부로 이동을 하고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뭐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, 그런 데 있어서 차가 없으면 되게 힘들죠. 왜냐면 예를 들어 어느 곳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동하는 과정에 힘이 다 빠져서 정작 도착해서 뭔가 밥을 먹고 즐겨야 하는 시간에 즐기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, 또 우리나라는 계절이 계속 바뀌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에게 좀 여러 가지 좀 위험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차가 있으면 육아를 하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. 백화점은 일단은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대변 소변이 이제 있을 때 잘 처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. 근데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층마다 그렇게 이제 기저귀를 갈 수 있고, 또
분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도 있고, 또 이런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, 또 그 식당 같은 경우 가도 아기 의자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. 근데 다른 곳에는 이제 아기 의자가 없는 곳도 많고, 그래서 그런 데에서 백화점이 제일 아이들과 함께 이용하기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외대역 같은 경우는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은 절대 안 갈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성인 혼자서 아이들 데리고는 절대 이동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 안 갈 것 같고,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도 중앙선과 1호선 이동하는 통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는 공간이구나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굉장히 최신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겼고요. 청량리역 같은 경우도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기엔 굉장히 불편한 공간이다, 이런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. 제가 공익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을 때는 사실 그냥 내가 해야 될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했었어요, 사실. 그래서 뭐 장애인이 기차를 탔다가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 그냥 옆에서 같이 그 길 안내를 했던 정도의 일을 했던 건데, 지금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나 또 이런 지역의 같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에 대한 변화가 일단 필요하겠다,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정책에 대한 실현 방향도 바뀔 수 있고,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,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용하는 공간에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서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, 그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최근 장애인들이 교통 관련한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런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할 수 있지만, 사실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또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, 그런 문제 직면에 있구나,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교육적 측면이나 공익적 측면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 좀 구성원들이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기면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이제 협동조합에 일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데,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, 뭐 교통약자에 관련된 얘기나 뭐 사회적 문제나 약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것들이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계속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시민으로 어떻게 클 수 있을까, 이런 생각도 계속 하거든요.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교육을 잘 해야지라고 하면 너무 또 딱딱한 답이 돼서,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